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급 양자화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고전적인 파동 방정식이 되는데, 챕터 2 고전 파동 방정식. 그러면 갑자기 뭐 양자역학을 배운다고 왔는데 왜 고전의 파동 방정식을 배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것을 조금 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양자역학의 발전 과정을 잠깐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925년도에 어빈 슈레딩거와 버너 하이젠버그는 각각의 양자론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기로는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워낙 슈레딩거 이름 자체가 유명하기 때문에 양자역학 하면은 슈레딩거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 실제로는 두 사람이 각기 독립적으로 따로 결과를 발표하였고 다만 두 사람이 양자론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한 툴이 조금 달랐습니다. 슈레딩거의 경우에는 PDE라고 부르는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을 사용을 하였고 그 한글로 치면은 편미분 방정식이죠. 편미분 방정식이 어떤 것인지는 뒤에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매트릭스 하이젠버그의 경우에는 이제 매트릭스의 형태, 이제 행렬이죠. 열로 그 결과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대부분의 학부 수준의 물리화학 책이나 양자화학의 책은 이 PDE를 사용하는 슈레딩거의 그 형태를 훨씬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화학과 학생들이 선형 대수학을 잘 안 들었기 때문에 이 매트릭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교과서가 대부분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쭉 들으면서 느끼시겠지만 이 PD를 푸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은 화학자들이 할 일이 아니라 수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매트릭스 형태로 쓰면은 간단한 적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컨셉은 슈레딩거의 그림을 먼저 만나게 되지만 우리 수업 후반부에 가게 되면은 하이젠버그의 매트릭스 형태를 훨씬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슈레딩거의 PDE가 파동 방정식 즉 웨이브 이퀘이션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양자역학 모델에서의 파동 방정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묘사되는지를 알려면 먼저 고전 형태를 알고 가는 게 좋겠죠. 우리는 물리과가 아니기 때문에 고전 파동 방정식도 익숙하지 않아서 일단 요거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절은 우리가 원디멘전 웨이브 이퀘이션 즉 1차원 파동 방정식을 이용을 하면은 진동하는 현의 운동을 묘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그 교재 2.1에 있는 그림과 같이 양 끝단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줄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 줄의 어떤 부위를 뭐 여기가 돼도 좋고 어떤 부분이라도 손가락을 걸고 기타를 치듯이 이렇게 퉁기면은 뭐 이런 모양이 생기죠, 그죠? 이런 진동하는 모양이 생길 텐데 이때 우리가 이 기준점에서부터 얼마나 벗어났는지가 요게 바로 현의 변위라고 부르는 값이 되고 우리는 기호로 이거를 u라고 쓸 생각입니다.
그러면 고전 파동 방정식에서는 이 현의 변이가 시간과 변수에 어떻게 의존을 하냐 하면은 라운드 제곱 u 라운드 x 제곱은 v 제곱분의 1 라운드 제곱 u 라운드 t 제곱 u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x는 우리가 이제 x축 x는 0에서 x는 l까지 1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냥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고, t는 시간이 되고 v는 현이 움직이는 속도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편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변이 u라고 하는 것은 위치에도 의존을 하지만 시간에 따라서도 변하는, 즉 두 개의 변수를 가지는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변수가 있을 때에 그 함수를 미분을 할 때에는 우리가 이런 식의 그 du dx 대신에 라운드 u 라운드 x라는 표현을 써줍니다. 그러면은 u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동안 t는 고정, 즉 상수 취급을 해주겠다는 의미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y가 ax 플러스 b라는 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a, b는 상수고 x, y가 변수라고 했을 때 dy, dx를 하면은 a가 나오죠. 이거는 뭐 다들 아실 거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은 z는 ax 제곱 더하기 by 플러스 c라고 했을 때, 지금 z라는 함수는 여기서 a, b, c가 상수입니다. 그럼 z라고 하는 것은 x랑 y를 변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다고 하면은 라운드 z 라운드 x라고 표현을 해 주시면 되고, 이 경우에 y는 그냥 상수로 취급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 부분 미분하면 2ax가 나오고 나머지 그냥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여기가 by 플러스 c가 하나의 어떤 상수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뭐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해서 어려울 것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분 방정식을 풀 때에는 항상 경계 조건이 따라 나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분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요런 것들을 결국 적분을 하는 게 되잖아요. 그럼 적분을 하면 어떻습니까? 적분하면 이렇게 되돌아가는데, 원래 주어진 문제에서는 없었던 적분 상수가 생기게 되죠. 맞죠? 이런 적분 상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 적분 상수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계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몇 번의 이런 PD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필요한 적분 상수의 개수는 여러분이 필요한 경계 조건의 개수와 항상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경계 조건을 살펴보면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시간에 x가 0일 때 요 점을 말하는 거죠. 지금 요 점에서의 현의 변이는 항상 0이 되어야 되겠죠. 또 하나 조건이 더 있는데, 모든 시간에 대해서 또 값이 일정한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은 바로 x가 l일 때를 말하겠죠.
요 지점. 요 지점에서도 현의 변이는 항상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절에서 우리가 실제로 요 미분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2.2절은 2.2절은 파동 방정식의 해는 변수 분리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separation of variable. separation of variable. 제가 뭐 이렇게 영어를 자꾸 쓰는 이유는 뭐 저도 양키가 아닌 이상해야 한글이 더 편한데, 사실 이런 단어들은 나중에 우리가 원서가 없는 책을 읽게 될 때 단어만 잘 알아도 사실 금방금방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특히 나중에 자보책은 번역서가 없어서 그때를 대비해서 단어들이라도 조금 익숙해지시라고 쓰는 거고, 아무튼 변수 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자주 쓰이는 테크닉인데, 현의 변이가 이게 아니죠. 대문자 t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두 개의 변수들이 각각 독립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x가 t에 영향을 주지 않고 t가 x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 변수라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는 어떤 x에만 변이라고 하지 맙시다. 위치에만 의존하는 함수 라지 x를 쓸 수가 있고, 시간 t에만 의존하는 라지 t 함수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쓰는 과정을 우리가 변수 분리라고 부르고, 요것을 다시 이제 파동 방정식에다가 한번 넣어 봅시다. 라운드 제곱 u 라운드 t 제곱. 여기 u 대신에 이제 요거 변수 분리된 결과를 요렇게 넣어 볼 겁니다. 넣으면은 라운드 제곱 라운드 x 제곱 xt는 v 제곱분의 1 라운드 제곱 라운드 t 제곱 xt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은 지금 첫 번째는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는 거니까 t 시간에만 의존하는 요 함수는 그냥 상수처럼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편미분은 t에 대한 것이니까 요 x가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t 라운드 제곱 x 라운드 x 제곱은 v 제곱분의 1 x 라운드 제곱 t 라운드 t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흔히 하는 테크닉으로 이 양변을 똑같이 xt로 나눠줍니다. 똑같은 숫자로 똑같은 함수로 나눴으니까 여전히 등식은 성립을 할 것이고, 그 결과 나온 값은 우변은 x분의 1 라운드 제곱 x 라운드 x 제곱, 우변은 v 제곱 t분의 1 라운드 제곱 t 라운드 t 제곱, 이러한 식이 되겠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과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 좌변의 경우에는 이제 오로지 위치에 대한 함수들만 모여있게 되었죠. 우변은 어떻습니까? 우변은 t, 시간에 관한 함수만 모여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서로 다른 변수를 가진 함수들이 요 함수 값이랑 요 함수 값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단 말일까요? 이 두 개가 상수라는
말이겠죠. 그죠? K 상수. 그렇지 않고서야 x랑 y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데 이 두 개가 항상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이제 다시 x에 관한 식과 시간 t에 관한 식으로 따로 써보면은, 그래서 라운드 제곱 x 라운드 x 제곱은 빼기 대문자 k x는 0. 요 첫 번째 식이 나올 거고, 두 번째 식은 라운드 제곱 t 라운드 t 제곱 빼기 k v 제곱 t는 0. 요렇게 두 개의 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조금 잘못했다기보다는 조금 노테이션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눈치챈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 단계 있죠. 요 단계를 보면은 이 x라고 하는 함수는 이제 변수 x, 위치에 대한 변수 x 하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이렇게 라운드로 표기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그냥 상미분 방정식, 우리가 편미분에 반해서 사용하는 대조에서 쓰는 단어가 상미분 방정식이거든요. 여기 밑에서부터는 다 라운드를 d로 대처해도 되겠죠. dx, 죄송합니다. 좀 많이 더러워졌네요. 요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를 했냐 하면은, 굉장히 풀기가 복잡한 이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두 개의 ODE, Ordinary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바꾼 거죠. PDE는 굉장히 풀기가 복잡한데 반해서 ODE는 해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ODE의 해는 상수 k에 따라 달라지는데, k 값이 k는 상수니까 될 수 있는 게 0이거나 양수이거나 음수이거나 총 3가지 경우가 가능하겠죠. 첫 번째, k가 0인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k가 0이면 어떻습니까? k가 0이면은 d제곱 x dx 제곱이 그냥 0이 돼버리죠.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사실 이거는 풀기가 어렵지 않죠. 해보면 a는 ax 플러스 b라는 함수로 정해질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역시 두 번째 t도 해볼까요? t도 d제곱 t dt 제곱도 역시 0이 될 테니까 t도 at 플러스 b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같으면 헷갈리니까 a1 b1 a2 b2라고 합시다. 책의 노테이션을 따라갑시다. 그러면은 이 상수들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계 조건을 쓸 수 있다고 했죠. 경계 조건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우리가 시간에 관계없이 x가 0일 때는 항상 0, 시간에 관계없이 x가 l일 때도 0이라고 했었죠. 그럼 이 조건을 한번 써보면은 u0, t는 x에 0을 넣고 t에 t를 넣는 거랑 같죠. 근데 이게 항상 0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시간에 대한 것은 논의하고 있지 않죠. 시간은 그냥 임의의 시간을 주고, 누구를 값을 정하고 있냐 하면은 위치 x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보면은 결국
x 0일 때 0이라는 의미랑 같고, 이거는 a1 곱하기 0 더하기 b1이 0이라는 이야기죠. 즉 b1이 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서 이제 ul, t를 넣었을 때 xl, t가 항상 0이 돼야 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t에는 제약이 없죠. 그래서 xl이 항상 0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고, 그 말은 a1 곱하기 l, b1은 더할 필요 없죠. b1은 0이니까 이게 항상 0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현의 길이가 0이 아닌 이상에야 이 식을 만족시키려면 a1이 0이 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해를 가지게 됩니까? x는 0. 위치에 따라서 현의 변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항상 실이 이 상태에 있는 것을 묘사하는 해가 얻어진 겁니다. 이거는 수학적으로 얻어진 해지만 물리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해를 트리비얼 솔루션이라고 그러고, 물리적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k가 양수일 때를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케이스는 k가 양수일 때.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의 편리를 위해서 요 k라고 대문자 k를 k제곱, 어떤 임의의 실수 스몰 k의 제곱이라고 한번 둬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훨씬 문제가 풀기 깔끔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미분 방정식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냐 하면 k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요거를 조금만 더 다시 써보면, 이게 어떤 식이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두 번, 그러니까 x라는 함수를 두 번 미분하면 k제곱이라는 상수 곱하기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이런 선형 OD의 해는 x가 2의 알파 x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 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요것을 요 미분 방정식에 넣어서 알파를 결정을 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집어넣어 봅시다. 집어넣으면은 좌변은 알파 제곱에 2의 알파 x가 될 거고, 이꼴 k제곱 2의 알파 x가 되겠죠. 그러면은 알파 제곱이 결국 k제곱이랑 같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알파는 결국에 가질 수 있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k 두 개가 있게 되겠죠. 그 말은 여러분들에게 두 개의 해가 있다는 거예요. 2의 kx라고 하는 해와 2의 마이너스 kx라고 하는 이런 두 종류의 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렇게 두 개의 가능한 해가 있을 때에 우리는 보다 완전한 일반 해는 어떤 식이냐 하면은 요 두 개의 선형 조합,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이 좀 더 완벽한, 보다 완전한 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의의 상수 C1, C2를 도입해서 2의 kx, C2의 e to the 마이너스 kx 이런 식의 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형 조합을 한 것이 해가 되는 것은 요 미분 방정식 자체가 선형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 x 곱하기 y나 이런 서로 다른 변수들끼리의 곱 상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또 요 값들을 정하기 위해서 경계 조건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x가 0일 때 0이고 대문자로 써야 되죠. x가 l일 때도 0이다. 이거를 써 보시면은 첫 번째 조건에서 C1 더하기 C2가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조건에서는 C1 2의 KL, C2 2의 마이너스 KL이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조합을 해보면 C1도 0, C2도 0이 될 수밖에 없죠. 요거를 요 식에다가 두 번째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이 말은 뭡니까? 결국 x가 그냥 또 0이라는 아무 물리적으로 의미 없는 해가 얻어진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 첫 번째 k가 0이라고 했을 때랑 k가 0보다 크다라고 하니까 물리적으로 의미 없는 해만 얻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이제 마지막 남은 케이스 k가 음수일 때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2.3절, 그래서 진동하는 해 오실레이션을 한번 봐봅시다. 이제 k를 음수라고 하려고 하면은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어떤 실수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쉽게 우리가 k가 음수다라는 것을 뭐 별다른 표현이 없어도 인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기존의 미분 방정식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냐 하면 베타 제곱 꼴 0 이렇게 될 거고, 역시 뭐 상수의 부호가 바뀌긴 했지만은 여전히 일반 해는 x는 2의 알파 x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넣고 이제 알파를 찾으면 되는데 식을 넣고 정리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곱하기 x가 0이 돼야 되니까, 그럼 알파가 될 수 있는 값은 우리가 허수 개념을 아마 대충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그러니까 알파의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i 베타라고 주어지겠죠. 이렇게 두 가지의 해가 나오면은 보다 완벽한 선형 조합의 해는 x가 2의 i 베타 x 더하기 여기 상수가 나와야 되죠. C1 C2의 2의 마이너스 i 베타 x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요 챕터 1 다음에 나오는 수학 A를 공부를 하셨으면은 오일러 식이라고 부르는 것, 2의 ix는 코사인 x 더하기 i 사인 x로 쓸 수 있다는 거를 아실 거예요. 요거 뭐 잘 만약에 뭐 그거를 안 보셨다고 하면은 그냥 요거 하나 정도는 좀 외워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 식을 조금 전개를 해보면은 C1의 코사인 베타 x 더하기 i 사인 베타 x가 될 거고, 뒤에는 C2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 x 더하기 i
사인 마이너스 베타 x 뭐 요렇게 될 텐데, 코사인은 우함수니까 그냥 코사인 베타 x가 될 거고, 사인은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i 사인 베타 x가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은 코사인끼리 사인은 사인끼리 묶어주면 C1 더하기 C2 코사인 베타 x 더하기 i C1 빼기 i C2 사인 베타 x 뭐 요렇게 되겠죠. 상수 더하기 상수니까 얘도 뭐 또 다른 상수 C3가 될 거고, 이것도 다 상수니까 결국 또 다른 상수 C4라고 하면은 결국 식은 C3 코사인 베타 x 더하기 C4 사인 베타 x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요 식 처음에 우리가 익스포넨셜을 사용해서 얻은 요 식이랑 여기 지금 얻은 식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것을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이 두 개는 완전하게 동일한 해입니다. 그냥 나타내는 표기법이 다를 뿐이고, 그래서 뭐 어쩔 때는 e to the ikx 형태, e to the ix 형태로 쓰는 게 편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이것을 코사인 x, 사인 x로 풀어서 쓰는 때가 편할 때도 있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실제로 두 개는 완전히 같은 해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 여기에다가 경계 조건을 한번 적용을 해 보면, 종이 조금 부족해 보이긴 하는데, x는 0에서 0이고 x는 l에서도 0이다라는 것을 대입을 해 보면, 아마 이거를 그 물리화학 시간에 그 파티클 이너 박스 푸실 때 해보셨을 것 같아요. 해보면 첫 번째 조건부터 해보면 C3 코사인 0은 1이니까 C3 곱하기 1 더하기 C4 곱하기 0은 0. 그 말은 C3가 반드시 0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 경계 조건을 대입해 보면 C3는 이제 없어졌으니까 C4 사인 베타 L은 0이 돼야 되죠. 이게 0이 될 수 있는 방법은 C4가 0이거나 사인 베타 L이 0이 되면 되는데, C4가 0인 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죠.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물리적 의미는 없죠. 트리비얼한 솔루션이 얻어져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의 관심은 바로 요거예요. 베타 L이 0 되는 경우, 베타 L이 언제 0이 되냐 하면은 사인 함수를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0, 파이, 2파이, 3파이, 즉 요 값이 n파이, n이 정수일 때 바로 사인 베타 L 값이 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베타라는 미지의 적분 상수를 L분의 n파이라고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결국 x라고 하는 놈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x는 C4 사인 L분의 n파이 x라고 이렇게 생겼다고 유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이제 요 변수를 바꿔서 베타라고 했네요. 아무 상관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한 것이고, 이제 그러면 2.4절로 와서 이제 일반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x에 대해서는 풀었으니까 x는 앞에서 본 대로 b 곱하기 sin L분의 n파이 x라고 했고, 이제 대문자 t를 한번 구해 보면은 역시 여기에서도 상수 k를 우리가 상수 k를 0, 양수, 음수 이렇게 나눠서 해볼 텐데,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은 양수랑 0일 때는 물리적으로 의미 없는 해만 얻어진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역시 k를 음수라고 둘 테고, 그러면은 식이 어떤 식으로 미분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역시 봤던 대로 똑같이 풀면은 t라고 하는 함수는 d 코사인 오메가 nt e 사인 오메가 nt 라고 풀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오메가 n이라고 하는 것은 베타 v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 베타 v라고 하는 것은 베타가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정했냐 하면은 베타 여기서 정했죠. L분의 n파이라고. 결국에는 L분의 n파이 v라는 요런 새로운 상수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현의 변이 uxt라고 하는 것은 대문자 x 곱하기 대문자 t였으니까 b sin L분의 n파이 x 곱하기 d 코사인 오메가 nt e 사인 오메가 nt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제 그 b라고 하는 상수를 각각에다가 곱해 주면은 sin L분의 n파이 x b랑 d를 곱해서 뭐 f라고 하고 코사인 오메가 nt, 그 다음에 b랑 e를 곱한 거를 g라고 하면 sin 오메가 nt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서브스크립트 n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현의 변이라고 하는 값이 양자화 되어 있고, 그럼 양자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양자 상수 요 n의 값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따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은 이 un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적었던 웨이브 이퀘이션, 요 웨이브 이퀘이션의 해잖아요. 얘가 여기에 솔루션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요것들의 합도 그러면은 얘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선형 미방이니까. 그죠? 뭐 선형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마 3장에서 조금 맛을 볼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요것의 해도, 그냥 요것의 합도 그 요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파동 방정식의 일반 해는 UXT라고 하는 것은 바로 UNXT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것들 각각의 양자수 n에 대응되는 요 현의 변이를 우리가 기준 모드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
그 말은 결국 뭐냐 하면은 우리가 모든 그러니까 사실 이 n의 제약이 n이 정수라는 제약만 있지 끝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길이가 l인 요 l에 해당하는 현을 튕겼을 때에 나타나는 그 어떤 모양도 요걸로 다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준 모드의 합으로. 다만 모양이 복잡하게 생기면 생겼을수록 더해줘야 되는 기준 모드의 개수가 늘어날 뿐이지 결국에는 다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실제 모양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U1을 한번 그려봅시다. U1은 우리가 이제 기본 진동이라고도 하고 첫 번째 조화 진동이라고도 부릅니다. 요 놈은 생긴 게 사인 L분의 파이 X로 생겼으니까 모양을 그려보면은 요렇게 생긴 게 되겠죠, 그죠? X가 0일 때 0이고 요 안에 값이 X가 L일 때 파이니까 요렇게 사인 파장에 반틈만 들어가 있는 모양이 될 겁니다. U2는 이제 두 번째 조화 진동이 되고 요거는 그려보면은 요런 식으로 사인 함수가 한 사이클 반복된 구조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그릴 수가 있고 그래서 요런 기준 모드들을 더하면은 실제 현이 어떻게 진동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책의 그림 2-4를 한번 참고를 해 보시죠. 그래서 책을 뭐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은 첫 번째 조화 진동이 움직이는 모양을 이렇게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내려와서 선이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겠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배열을 파동을 그려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첫 번째 조화 진동자고 두 번째 조화 진동자를 그려보면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첫 번째 여기 있었다고 치고 이렇게 됐다가 얘는 훨씬 빠르게 진동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그래서 보시면은 요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화할 때 첫 번째 조화 진동자는 지금 보면은 반 사이클 도는 거죠. 여기서 출발해서 밑에 반 사이클 밖에 못 돌아는 것에 반해서 두 번째 조화 진동자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한 사이클을 돌게 된 거죠.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오메가 n 값을 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얼마나 파동이 빨리 굽이 치냐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라갈수록 점점 더 빠르게 진동을 하게 되는 거고 아무튼 이거를 두 개를 더하면은 처음에는 이런 모양이다가 두 번째는 왼쪽 반틈만큼은 조금 깎이고 오른쪽은 이쪽 부분은 훨씬 커지겠죠. 이렇게 커졌다가 없어졌다가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중심을 기준으로 왼쪽 부분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약간 작아졌다가 밑은 커졌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는 모양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를 나타내냐면은 현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했다가 다시 여기서 반사돼 가지고 왼쪽으로 이동해 가는 이런 임의의 모양까지도 임의의 모양과 임의의 그 이동까지도 기준 모드의 합으로 묘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막의 진동을 한번 봐볼 텐데 막의 진동
우리가 앞에서 현이라고 했던 것은 원 디멘전이잖아요. 1차원의 문제였는데 이제 막이라고 하는 것은 2차원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원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 일반화가 되냐 하면 여기에 추가로 파동 방정식에 차원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v제곱분의 1 라운드 제곱 u 라운드 t 제곱. 그래서 이거를 푸는 것은 사실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조금 복잡할 뿐이지 어렵지는 않고 다만 이제 경계 조건이 조금 더 추가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역시 모든 것은 separation of variable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u라고 하는 변이를 지금 x, y, t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위치에 관련된 변수와 시간에 관련된 변수를 나눌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f, x, y가 되고 대문자 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실 x랑 y도 독립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더 그 변수 분리를 더 해보면 x, y, t 이렇게까지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를 쭉 가지고 다시 여기 식에다가 집어 넣으시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 분리상수를 정의를 하신 다음에 음수 일대를 가정해서 푸시면 돼요. 왜냐하면 양수랑 0인 경우에는 둘 다 물리적으로 의미 없는 해를 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쭈루루루루 와서 그냥 답을 바로 봅시다. 그 u를 바로 봐보면은 x, y, t를 한번 봐보면 이제 n에 대해서 다 더하고 m에 대해서도 다 더하고, 요건 여기서 말하는 nm은 x의 양자화, y의 양자화를 각각 의미하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unm x, y, t가 될 것이고, 그래서 요거를 써보면 n, m, 그 다음 상수가 나오고 코사인 오메가 nm 플러스 t, 그 다음 플러스 파이 nm 사인 a분의 n 파이 x 사인 b분의 m 파이 y, 뭐 이런 식으로 m 파이 y겠죠. m 파이 y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 오메가 mn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v 파이 a 제곱 n 제곱 더하기 b 제곱 m 제곱의 스퀘어 루트,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재밌는 상황을 가정을 해보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a, b라고 하는 거는 막의 x축으로의 길이, 그러니까 x, y라고 했을 때 x축의 길이 y축으로의 길이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a가 b랑 같은 상황을 가정을 해보면 오메가 nm 값이 어떻게 바뀔 거냐 하면 a분의 v 파이는 n제곱 더하기 m제곱의 스퀘어 루트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결국 요 막이 얼마나 빠르게 진동하는지는 오메가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오메가 값이 오메가 1이랑 오메가 21이 같은 값을 가져요. 그죠? 요것도
a분의 v 파이 루트 5가 되고 오메가 2일도 a분의 v 파이 루트 5가 되죠. 그래서 똑같은 속도로 진동하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모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축퇴되어 있다, 뭐 디제너레이트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에너지가 같은데 서로 다른 꼴을 하고 있는 함수들을 우리가 축퇴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 가장 잘 아는 p 오비탈. p 오비탈은 px, py, pz가 전부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p 오비탈은 세 개의 축퇴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축퇴의 개념이 양자화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준다라는 것을 한번 이제 뒤에 가서 계속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제 문제는 숙제라기보다는 그냥 뭐 여러분들이 풀어 보실 만한 문제는 2-2번, 10번, 11번, 주로 너무 고전역학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서 사실은 뭐 문제가 많이 풀어볼 게 없네요. 10, 11 이 정도만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수학은 확률과 통계 내용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B4, 5, 8, 9를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비대면 강의로 한 2개 정도를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빨리빨리 진도가 나가서 한 챕터 3이나 한 4까지도 나가 볼 수 있으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